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경의 세포를 세포막을 유지하는 이러한 단백, 지금은 아주 마이크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포막을 이용하는 이 단백질이 포스폴리피드인데 이것이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아라키돈산으로 바뀝니다. 아라키돈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아라키돈산은 다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또한 서브스탄스 P라고 통증의 전달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해서 근육하고 연결이 될 때 어디 이쪽이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막이 포스폴리피드가 발현이 되어서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어서 아라키돈산은 서브스탄스 P를 발현을 시켜서 이 타겟 머슬의 통증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주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라키돈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주게 되겠죠. 이게 1차적으로 또한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나게 된다면 내성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라든지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된다면은 아라키돈산에서 서브스탄스 P로 바뀌게 되는 이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또한 억제를 시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서브스탄스 P가 발현이 될 때 브레디키닌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디키닌은 근육을 수축, 과흥분을 신경이 여기서 서브스탄스 P와 브레디키닌이 발현이 된다면 이 근육을 과흥분, 과수축을 시키게 되는 이러한 증상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율신경이겠죠. 자율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에 보게 되면은 이게 교감신경절이 위아래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이 교감신경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절은 우리가 뒤쪽 불로 들어가거나 앞쪽 불에서 나왔을 때 서로 다시 이 교감신경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회색 교통가지라든지 백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위아래로 연결을 시키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회색, 들어오는 게 백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자율신경.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우리가 브레디키닌에 의해서 신경이 흥분해서 통증으로 발현이 되는, 그렇죠? 통증으로 발현이 되어서 브레디키닌에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서브스탄스 P로 인해서 통증이 발현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Na 나트륨이 서브스탄스 P가 붙게 되면 Na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Na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신경의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그러니까 통증이 들어올 때 되면 근육이 과수축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브레디키닌은 통증 발현 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산화, 그렇죠? 인산화가 되어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니까 더 근수축을 이렇게 브레디키닌으로 인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통증이 발현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통증이 발현이 되어서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이제 대뇌로 올라오게 되겠죠. 3번, 브루드멀 3번, 1번, 2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또한 한 곳에서 또한 연접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쿤벤스 핵이라는 곳에서 연접을 일어납니다. 아쿤벤스 핵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여기에 아쿤벤스 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번 림빅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있고 포닉스가 있고 그에 아쿤벤스 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요 핵과 이 통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변형계 림빅에서는 아쿤벤스 핵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보상을 하게 되는 이 도파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올라올 때 이러한 아쿤벤스 핵에서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 대뇌를 보게 되면은 대뇌에서도 요 안쪽이죠. 요 안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안쪽에서 요 안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여기에 이 아쿤벤스 핵이 이 림빅 쪽이죠. 아쿤벤스 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뇌에서 통증을 경감시키게 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통증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뇌에서도 이 변형계 쪽에 아쿤벤스 핵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죠. 스파이노살라미 트랙을 통해서 통증이 그대로 전달돼서 아야 아프다라고만 느끼지 않는다. 중간에는 하나의 거치는 것이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모클레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너무나도 자기도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왕이 한번 돼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 보니까 칼이 이렇게 말꼬리의 털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다모클레스는 더 이상 다모클레스는 이 왕의 그러한 권력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걸 본 순간부터는 즐겁지 않은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통증이 들어올 때 통증을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걸 무시하는 순간부터는 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쿤벤스 핵이죠. 무시하는 순간부터는 주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통증은 심리적 긴장 상태가 늘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또한 통증이 더 발현이 되더라. 아프지만은 그 통증의 원인을 자각하는 순간에 대뇌에서도 통증을 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된다면 통증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그대로만 느끼지 말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래서 통증은 이렇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통증은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오게 된다면은 로백페인 환자가 왔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로백페인을 치료하는 이러한 바로 치료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당신의 통증은 요러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정도는 당신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괜찮을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는 동시에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뇌의 안정고리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 시스템 이렇게 중변년 도파민 림빅에 의해서 이러한 도파민 시스템을 통해서 내재적 보상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 통증을 억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아쿤벤스 핵에 통해서 움직임을, 통증을 조절하면서 움직임을 좀 더 낫게 해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경로는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올라와서 그렇죠? 올라오는 경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고유감각의 경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통증의 감각이 아니고 조금 잘못되어 있는 감각인데 고유감각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지난 시간에 통증의 경로가 들어올 때 반대로 넘어와서 올라가는 이러한 통증의 경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의 경로다라고 이야기하면 폰스 쪽에서 들어와서 아래쪽 순뇌에서 연접을 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올라가는 이러한 경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A 델타 섬유와 C 섬유, A 델타 빠른 통증, 느린 통증이 들어올 때 이것이 림빅이라든지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통해서 인식적인 통증을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중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통증을 전달할 때 우리가 유해수의 척수 시상로 쪽에서 배뇌와 연결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경로를 우리가 이야기해 VPL, 이것은 사지, 그러니까 얼굴 빼고 여기는 상하지의 통증이고, VPM은 얼굴의 통증이 시상을 통해서 1차 감각혈진 로드만 3번, 1번, 2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경로만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 중간에 그렇죠? 척수 그물체로 스파이노 레티큘러로 통해서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드브레인에 있는 중심 회색질을 통해서 둘레계에 있는 아쿤벤스 핵과 연결이 돼서 이 통증을 다시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척수 이 거물체로가 또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통증이 있으면은 또한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는 이러한 연결고리도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이 WDR 뉴런이죠. 이게 WDR 뉴런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게 SG죠. 각각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과 서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라테랄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은 C5가 주로 연결이 되고, 안테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 그렇죠. 안테리어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은 좀 더 A 델타 섬유들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라테랄도 A 델타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섬유들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림빅하고도 연결이 되고 스파이노 레티큘러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통증의 강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